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서 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반딧불 축제 때 그 유모차 휠체어 대여 장소 그 운영을 하셨죠? 예, 의료원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네. 네. 그 유모차 휠체어 대여 장소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한풍로 입구 건너편입니다. 그 예체문화관 중턱을 올라가서 그 오른쪽에 있는 식당 한풍로 한우식당 거기서 하셨잖아요. 네. 그 운영하시는 측에서 그 유모차 휠체어 장소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한 2년 지금 올해 작년까지는 그쪽에서 했고요. 네. 그 후년 15년도에는 좀 밑에서 한풍로 들어온 입구변에서 했는데 이제 그 지금 한풍로 입구 건너편 그쪽 거의 그 운동장 진안공원 그 입구까지 오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들 하십니다. 그 좀 찾기가 힘들었다는 분도 전에는 있고, 밑에서 하시다가 왜 또 더 안 좋은 위로 올라가셨어요? 더 불편하게. 예, 그 부스 장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재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가 아니면 협의를 하는 건가요? 이제 협의를 하는데도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꼭 필요한 우선순위에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아니 유모차 휠체어 그 장소 선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그 장소 그 대여할 그게 뭐 이렇게 목적이나 이런데 맞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우선순위죠. 그 터미널 주변이나 그 공예천 올라가는 입구 그 관광 안내소 그런 쪽 주변에 하셔야지 장소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 일반인도 거기 예체문화관 그 더울 때 중턱까지 올라가는 거 그렇게 걸어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런데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분이 올라가셔야 된다면 그건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다 문화관광과에서도 나왔는데 항상 부서마다 축제를 하고 나서 이런 개선안들을 제출은 한다는데 반영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개선하셔서 내년에는 그 좀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밑에 터미널 주변이나 그 앞에 그런 쪽으로 부스를 설치하셔서 운영하셔야 되고요. 그 갈수록 지금 그 이용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죠?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모시고 나와서 구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유모차 휠체어 대여 장소에 맞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장 제세동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내 심장 제세동기 설치가 한 80대 정도 돼 있네요, 그죠? 예, 예. 그럼 이 제세동기는 의료원에서 다 설치하고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설치하고 의료원으로 등록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그래서 한참 전에 제가 자료를 뽑았을 때는 많이 등록이 빠져 있었는데 80대가 최근에 많이 등록이 거의 좀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구비 의무 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저희들한테 신고하라는 그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 설치하고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설치기관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저희들한테 신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이제 저희가 관리 그 현황에 중앙응급의료센터에다가 등록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설치기관에서 그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그 점검 사항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사이트에 수시로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고 점검 사항이 올라오는지 그렇게 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면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지는 않는 건가요? 여기서 의료원에서? 그것도 상하반기 구비 의무 기간에는 지금 상하반기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80대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상하반기는 주기적으로 예. 그렇게. 예. 그러면 그거 심장 제세동기를 활용하는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상하반기 예. 해서 올해도 한 108명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응급처치 교육 때 그 제세동기 사용법을 실습도 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80대 이 설치한 기관 또 책임자나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거의 이제 일부 와서 받고요. 네. 그렇죠. 대부분 그런 보면 제재상이 지금 좀 아직은 미흡해서 마을회관이나 뭐 이런 데 설치됐는데 이분들이 다 설치는 돼 있는데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국가에서는 제세동기를 이제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거의 경로당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워낙 어르신들에게 고령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과연 그게 사용이 가능할지 그렇죠. 예, 저희들도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교육을 좀 이렇게 그 설치된 곳은 찾아가서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그쪽에서도 이제 저희도 가능하고요. 예. 그쪽에서도 원하면 119에서 언제든지 직접 나가서 그 제세동기 사용법이라던가 간단한 응급처치 교육은 무료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설치된 곳을 가서 그 주변에 사용하시는 그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이렇게 무주 관내는 저희 공공 기관, 보건의료기관하고 119하고 이렇게 두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무 설치는 구비 의무기관은 그래서 22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가 지금 58대나 돼 있어가지고 80대. 필요에 따라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곳에서는 하는 거네요, 설치를. 예, 설치 기관에서 희망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예. 지금 복지관에는 심장 제세동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쪽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 복지관도 심장 제세동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럼 각 부서에서 챙겨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이게 그 의료원 측에서 설치해야 되는 곳에 설치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고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세동기 설치된 80요곳의 장소에 그 사용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방치되지 않도록 기계가 뭐 오작동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오래되면 그래서 그걸 이제 설치한 기관에서 관리 책임자를 정해서 매월 한 번씩 그런 기기의 점검을 하고 그걸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책임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센터의 그 공무원이 책임자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현장에 있는 책임자가 아니라 공무원이 책임자네요.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방치되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응급 상황에 저번 추경회 같은 경우에 산업경제과에서도 전통시장에 또 심장 제세동기가 몇 대 올라온 걸로 본의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하는 의료원 측에 다 등록되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1월 4일 날 무주사랑 국민 건강 걷기 대회를 하셨어요, 그죠? 네, 했습니다. 예상 인원이 300명이었는데 이때가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하는 그 천마의 날 기념식 하는 시간하고 겹쳐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그 건강한 무주 가꾸기 그 환경 조성 일환으로 지금 걷기 대회를 작년부터 해서 이 축제 기간에 농특산물 대축제 기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300명이 계획이었는데 150명이 참여를 했고요.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이 이 걷기 대회를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돌출이 돼서
보완을 해서 내년도는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이렇게, 그럼 예, 몇 번 한 거죠? 걷기 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럼 전에 그 태권도 대회 그 숲길 걷기 대회는 의료원에서 의료원 주관은 아니고 아니었고요? 합동으로 같이 한 겁니다. 1년에 예. 한 번 지금 예. 진행을 하신 거네요. 그죠? 예, 예. 근데 여기 이제 그 계획서에 보면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와 함께하는 걷기 대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 이제 농산물 축제를 좀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거, 사람을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거였나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분산되면서 역효과를 발생을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출발점이 그 축제장 바로 밑에 그 천변에서 시작을 해서 그 징검다리 그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와서 축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장소를 변경해서 그 주계파출소 앞에부터 이제 출발점을 그쪽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사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네.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퇴보하는 여러 부서에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행사장 주변에서 하셨으면 올해도 농산물 대축제와 함께하는 걷기 대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혀 이렇게 행사장하고 관계 없는 곳에서 또 이렇게 거의 공무원 중심으로 이렇게 걷기 대회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날은 지금 10시에서 12시까지 이 걷기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저기 행사장에서 농산물 축제장에서는 천마의 날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긋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여자가 한 150명 정도라고 했는데 거의 공무원 중심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홍보물을 보면 300개를 이거 걷기 대회 300개를 홍보물을 만드셨더라고요. 네. 예. 그럼 150명이 참석을 하셨으면 홍보물이 150개가 남아 있습니까? 네,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저희가 지금 각종 사업에서 그 참여자들에게 주는 그 홍보 물품이 많이 제작이 되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로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년도에 그 사업에 지금 농한기가 들어가면서 경로장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물품이기 때문에요. 네,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원에서 지금 홍보 물품을 이제 좀 자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목적에 적절한 홍보 용품인지 네. 사업 목적에 맞는 대상자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거 점검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당연히 사업에서 저희들이 거의 지금 자체 의료 원내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거의 저희 업무 자체가 밖으로 나가서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출장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나가서 사람을 모으는 데는 아무리 좋은 교육과 좋은 프로그램을 돌려도 사실은 그런 홍보 물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유인행위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홍보 물품을 많이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네. 300명을 예상하고 300개 홍보물을 7,100원짜리 걷기 대회 만들었는데요. 150개를 썼으면 이게 이제 수불대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홍보물 관리도 해주시고 그 걷기 대회에 대한 이제 본 의원은 이제 홍보물 이런 걸 떠나서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걷기를 1년에 이렇게 한 번 하는 어떤 행사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생활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좀 저희들도 횟수를 좀 늘려서 네, 그냥 편하게 생활 속에서 행사로 할수 하지 있도록. 말고 월 1회 그러다가 그게 이제 그것도 지금 밤마다 아침마다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 개발도 해주고 우리가 마실 길, 벼룩길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하고 코스를 만들어서 걷기 대회를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생활화를 시키면 국민들의 건강도 좋아질 것 같고
어떤 생활체육에서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자기 종목을 안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런 걷기 대회를 통해서 또 계속 하다가 보면 동호인들이 또 생길 수 있고 각 읍면별로도 좀 그렇게 신경 써서 걷기 대회를 무주군은 좀 생활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연 환경도 좋고 걷기 좋은 코스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 6개읍면은 동시에 시작은 못해도 일부 이제 무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나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네,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1차 했고요. 이제 전수조사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 지금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채용이 되셨어요? 지금 간호사 1명에 사회복지사 2급 2명, 1급 1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1명은 지금 이제 자살 쪽에 자살 전문 요원으로 지금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이제 전문 간호사, 전문 요원은 없습니다. 현재는 전문 요원은 그 자격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서 전문 요원은 없고 일반 간호사가 지금 그렇게 해도 인력은 충족이 되는가요? 조건 그 자격이? 우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팀장 역할, 전문 요원이 이제 팀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방문보건 담당이 주축이 되고 또 담당자가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정신건강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신질환자분들이 입퇴원이 이제 본인의 의지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변경됐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입퇴원이 본인의 의지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어떤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도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사고가 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자분들이 병원에 계시다가 본인의 의사대로 퇴원을 하신 분들이 곳곳에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할 때 미처 발견을 못하면 이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지금 현재 이제 기존의 등록자가 6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서 발견한 중증 정신질환자가 11명 해서 지금 현재 76명인데 이보다도 이제 미등록자 현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등록이 되지 않은 분들이 34명이 있습니다. 34명 중에는 이제 등록 예정자가 10분이 있고요. 나머지 24명은 그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려고 체계적으로 미등록된 부분들도 등록자들도 이제 서서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미 정신질환자인 분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우울증이나 이제 자살 유족 관리 부분도 최근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네.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네네. 그런 자살 가정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무주 군민의 마음 건강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